안녕하십니까, 고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계좌에 뉴스를 보고 샀는데 물려있는 주식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호재 뉴스인데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내려가지는 않으셨나요? 자,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호재 뉴스에 수익을 보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으신가요? 과연 뉴스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이야기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야, 네가 사니까 다들 파는 거야. 너 주식 팔면 말해줘라. 내가 살 테니. 라고요. 그리고 꼭 내가 팔자마자 그 주식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후회하고 다시 매수할까 말까 손가락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죠. 그리고 멍하니 차트만 하루 종일 바라보다 다시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죠. 그리고 또다시 마이너스 계좌에 자금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주식으로만 300억을 번 자산가가 친절하게 공유한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끝까지 듣고 나면 주식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꾸준히 익히고 공부한다면 주식으로 월천까지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없다가 생긴 것, 그리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뉴스를 접하면서 지속적으로 접목시켜야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이 뉴스가 없다가 생긴 것인가? 아니면 있다가 없어진 것인가? 이렇게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 뉴스로 인해서 어떠한 파급력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하고 추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과연 이 뉴스의 재료의 힘은 얼마나 셀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읽고 없다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재료의 힘이 아주 강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감을 익힌다면 월 1,000만 원을 버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될 겁니다. 최근 11월 13일에 올렸던 제 블로그를 보시면 중국 봉쇄 해제 관련하여 독일의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코로나 백신을 자국 내 외국인들에게 먼저 공급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읽고, 제가 저 기사는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의 최초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들도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관련 기업들의 차트와 주가 흐름을 잠깐 보고 갈게요. LG생활건강입니다. 제가 13일에 블로그 올렸습니다. 오르고 있죠? 아모레집입니다. 제가 13일에 말씀드렸고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올라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금요일 장대 양봉 나와서 뚫었습니다. 자, 제가 그럼 이 기사는 없다가 생긴 것을 감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읽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국제 정세를 지속적으로 읽다 보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지금 인지도가 아주 떨어져 있고 욕을 먹는 상황에서 과연 독일의 숄츠 총리가 세계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중국으로 달려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의문점입니다. 기사를 읽다 보니 독일 백신을 자국 내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허용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독일 백신은 화이자입니다. 다른 국가들에게 욕을 먹을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독일 숄츠 총리가 미치지 않고서야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건 중국이 지금부터 코로나 봉쇄 해제를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에게 우리 백신 사주세요. 중국이 인구가 얼마인가요? 독일 숄츠 총리는 엄청난 돈이 될 것을 알았겠죠. 이것이 없다가 생긴 것이 첫 시그널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 뉴스는 지금부터 중국은 코로나 봉쇄 해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만약 물려 있어도 중국이 코로나 봉쇄 해제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과대 납폭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관점이 생겼던 겁니다. 여기서 이 LG성활건강 보세요.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질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하락한 이유가 코로나 봉쇄였기 때문에 반대로 코로나 봉쇄 해제가 된다면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의 힘을 차근차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럼 뉴스를 읽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자,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풋을 엄청나게 하면 됩니다. 오늘 나오는 기사를 전부 읽어버리겠다는 각오와 행동입니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 기술 등 모든 기사를 읽음으로써 기를 수 있는 촉입니다. 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제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웃풋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기사 중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 기사를 스크립하면서 관련 기업을 찾아서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내일 기사로 어떤 기업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차트를 살펴보고 한 주만 매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동을 1년 이상 지속한다면 월천 달성하는 길에 조금씩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뉴스 정보를 찾아오나요? 인풋 방법에 대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스크립 정리하는 아웃풋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놀러 갈 때 제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이란 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칭찬을 하느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한 가지를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습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집요한 지속성을 갖추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야만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듣지 못할 거라면 지금 시간이 아까우니까 방송을 꺼버리시면 됩니다. 자신이 줄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얻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분인 뉴스 재료에 대해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재료의 힘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장기적으로 반드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풋을 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사실은 이 사실들은 300억 자산가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터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 하루 읽어야 할 뉴스 관련 링크 중에 네이버 뉴스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국제 정세의 이슈가 시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 개를 먼저 살펴봅니다. 자,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형 기사가 보입니다. 그럼 에버노트의 기사를 스크립합니다. 왜 여기서 제가 기사를 스킵했을까요? 최근에 미디어 엔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크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중국 관련주들은 11월부터 뜨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화장품 관련주가 그 시그널을 보인 겁니다. 그럼 생각합니다.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시그널에 한미글로벌이 시그널을 먼저 보였고 그게 그 밑으로 퍼지면서 확산되면서 다른 관련주들로 이렇게 퍼졌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진정 그런 질문이죠. 진짜로 미디어, 엔터, 게임 관련주들이 이거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 생각은 시진핑이 코로나 봉쇄 해제를 천천히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로나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중국 백신은 물 백신이라는 겁니다. 시진핑의 고민은 지금 겨울이니까 코로나 확산 속도가 아주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사상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젊은이들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집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백신을 다 접종시키기 전까지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중국향 미디어나 엔터 게임주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이런 게 조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태클을 걸어 언제든 악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폭력이나 마약 같은 방송은 아예 금지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기사를 클립하고 관련주들을 에버노트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정리할 때 가장 위에서 시황, 주간 일정, 월간 일정, 경제부처 일정,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일정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상한가, 당일 상한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500억 봉은 제가 지금 현재 다 정리 안 된 상태고요. 당일 예측, 그 다음날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찾아보면서 그 기사의 관련주들을 쭉쭉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정리를 완전히 다 끝냅니다. 쭉.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차트 공부합니다. 자기 관련주들을 다 일일이 클릭하면서 차트를 관심 종목에 집어넣으면서 차트를 하나씩 켜서 봐야 합니다. 자, 그 보면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난리죠.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 관련주에 한한령 해제하면 올라갈 주식으로 제가 관심 있는 레몽레인,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위직 스튜디오, 컴투스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금요일 넷플릭스가 3%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봐야 되는 거죠. 미국에 뭐 어떤 게 상승했는지. 그럼 넷플릭스 관련주가 무엇이 있지? 라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넷플릭스 관련주를 또 네이버에 찾아봅니다. 찾아보다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레몽레인, 사마 넥트워스, 나스미디어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점은 여기서 한한령 관련주하고 넷플릭스 관련주 두 개가 겹치는 주식이 있죠. 레몽레인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두 개. 이거들이 이제 겹치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넣고 이제 월요일 날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정리하면서도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올라갑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뉴스와 일정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손 ENA가 상한가를 쳤죠. 하지만 조금만 더 공부를 좀 깊게 해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상한가를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월간 일정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면 자, 이거 하나증권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캘린더입니다. 월간 캘린더입니다. 자, 열면 쭉 가까이 하면 아바타 14일, 12월 14일 아바타2 국내 개봉, 16일 아바타2 북미 개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또 CPI 일정도 13일 나오죠. FOMC 일정 나오고 CPI 발표도 나옵니다. 중요한 일정들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정보들은 다 돈과 연결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바른손 EN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읽다 보면 아바타2 배급사가 디즈니입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파트너사가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디즈니의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상한가 같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는 바른손 ENA가 합병한 회사입니다. 자, 1년 전 바른손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자, 여러분이 꾸준히 작년부터 기사를 읽으셨다면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21년도 12월 기사입니다. 여기 내용은 뭐냐면 바른손이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를 합병했다, 확정했다 이거고요. 그리고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가 월트 디즈니사의 파트너로 선정됐다 그 말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른손 ENA가 상한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바타2의 배급사가 디즈니라는 사실, 이거는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었던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가 디즈니의 파트너사란 거를 지속적으로 이런 뉴스 기사를 추적하면서 알아야 되고요.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가 바른손과 합병했다는 것만 알면 이거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읽으면서 뭔가 한 가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단서를 또 찾을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아바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아바타2 배급사가 디즈니라는 것은 우린 계속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다트 공시에 디즈니 협력사가 어디 있을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죠. 자, 찾아보면요. 디즈니와 파트너사가 이제 상한가 따면 협력사가 당연히 가니까 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상한가 간다 이건 아니지만 오를 수 있다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다트 공시 사이트 찾아보면 자, 자이언트 스텝 앞에 같이 보이죠 지금, 뮤직 스튜디오, MP 같은 회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뮤직 스튜디오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뭐 재벌집 막내 아들로 좀 잘 나가잖아요. 뮤직 스튜디오가 제작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레몽레인이 제작을 맡았다고 했고요. 컴투스는 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컴투스도 같이 다 잘 봐야 됩니다. 뮤직 스튜디오는 컴투스의 계열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찾아서 시그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합쳐져 있는 거죠. 이것도 디즈니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주고 한 주씩 매수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오늘 주식 뉴스 정보를 어떻게 수익과 연결시키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인풋과 아웃풋을 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월천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한 가지 기술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시황, 거래량, 차트, 재료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깨우쳐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배우신 것들 있잖아요. 300억 자산가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에서 참고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욱 신빙성 있겠죠?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